제 생각으로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그 양자 내성을 갖추겠지만 그 알트 코인들 있잖아요. 잡 코인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양자 컴퓨터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 아, 가지. 제가 가서 본 것만 해도 차세대 모델 한 3개 정도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가을바람 월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달님. 네, 월드님, 한번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바람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양자 컴퓨터, 그중에서도 아이온큐를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장기 주주분들을 같이 커뮤니티를 꾸려서 투자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난번에 아이온큐 현황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셨고요. 네네. 이번에는 실제로 이제 미국까지 다녀오셔가지고 네네. 현황 업데이트를 이제 해주실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이온큐 본사에 가서 거기 임원분들과 만나고 이제 뭐 본사 투어도 하고 내부에서 이제 임원분들이랑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건물 앞에서 어, 인증샷 찍은 거고요. 어, 이제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1, 2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음, 꽤 넓어요. 작게 보이는데 이제 연구소 같은 건물이지만 내부는 바깥은 조금 이렇게 좀 수수한데 내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여기에 한 130, 150명 정도 근무를 어, 하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임직원 몇 명이냐라고 여쭤보셔서 그 지금 시애틀 근처에 보셀이라는 곳에 이 건물을 2, 3층을 지금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음, 여기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제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한 50명 정도 근무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2, 30명 정도는 완전 재택근무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그, 가을바람 월드님께서 아이온큐에 거액을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 첫 번째 사진에 한번 임원분들 한번 소개해 주실 예.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제일 옆에서 찍은 분이 이제 피터 잽맨 아이온큐 회장 어, CEO시고 그 왼쪽이 이제 한국인 출신이시죠. 김정상 CTO시고 그 왼쪽이 이제 토마스 크레이머 CFO 그리고 이 음, 왼쪽 분이 이제 IR 담당 임원인 조던 셰피로라는 이렇게 핵심 임원 네 분이 같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인구 소장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투어를 좀 했는데 음, 내부 촬영에 허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데가 이 큰 방이거든요. 어, 그래서 요게 실제로 아이온큐의 최신 모델 아, 양자 컴퓨터입니다. 저게 실물이에요. 네네, 요건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제가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되게 크네요. 이게 이제 한 가정용 냉장고 4개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뭐 저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슈퍼컴퓨터 사진을 보시면 음, 요런 게 네, 수십 대가 연결된 게 슈퍼컴퓨터이기 때문에 사실 요거랑 비교했을 때는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을바람 월드님, 그 투어를 하면서 좀 뭐 배우신 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좀 처음에는 이 크기에 좀 압도가 됐어요. 이게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제가 서보면 한 요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음, 한 2m에 한 8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크냐? 이게 사실 로드맵대로 보면은 그 고정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는 QPU가 칩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손바닥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전체 양자 컴퓨터 시스템 전체는 지금 한 사람의 몸통 정도 크기를 예상을 했었는데 음, 이게 제가 상세히 여쭤보니까 이 양자 부분을 담당하는 칩은 실제로 손바닥만해 졌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실제로 그 쓰였던 제품을 회장님이 보여주셔서 들어봤는데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 외 부품들은 양자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온큐가 소형화를 시키기가 아직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아마 이제 대규모 생산이 시작이 되고 큰 자금이 유입되면 이제 뭐 고정 컴퓨터도 그랬고 뭐 블루레이에 쓰이는 레이저도 그랬듯이 작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아이온큐의 핵심 목표는 소형화가 아니라
일단은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서 시장이 커지도록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 가을바람 월드님 그 한 가지 좀 네. 여담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요. 네네. 최근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와서 계속 좀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음, 비트코인도 뚫리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어,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저도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론상으로는 뚫리는 게 가능한데, 어,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게 뭐 암호 부분은 조금 더 하드웨어 개발보다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그 양자 내성을 갖추겠지만, 자, 그 알트 코인들 있잖아요. 잡코인들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 나오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뚫린다고 음,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 사실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쓰는 모든 시스템이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로 한 6년 전부터 이 양자 내성을 갖춘 암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은 그 준비들을 하고 있고, 요게 한 완전히 업그레이드 하는데 15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국가들이 준비하기 시작하면 충분히 이제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방패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양자 컴퓨터가 계산력이 엄청 빠른 거죠. 그쵸. 이제 빠르기도 하고, 슈퍼컴퓨터는 이제 여러 대를 연결해서 병렬 연산을 하는데, 얘는 이제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얼마나 빠르게 하냐인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해버리는 방식이라서, 음, 이 구조 자체가 좀 다르죠. 음. 그래서 속도 자체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슈퍼컴퓨터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또 내성을 갖춘 그런 암호 체계들이 또 발달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기술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예. 그 2023년 35AQ에서 네. 2025년 64AQ, 네네. 이게 도달이 어떻게 가능한지 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좀 네네. 궁금한 게 그 AQ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네네.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AQ가 알고리즘 큐비트의 줄임말인데, 이게 이제 왜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요. IBM이나 구글이 쓰는 큐비트라는 단위는 이제 의미가 있는 큐비트와 의미가 없는 큐비트를 모두 합친 그냥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모든 큐비트 숫자를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 그 안에서 진짜 계산을 돌렸을 때 의미 있는 큐비트 숫자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온큐는 그 정도 성능을 가진 큐비트들을 손꼽아서 이제 알고리즘 큐비트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정확한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컴퓨터 성능이 두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어의 법칙 보시면 2년에 두 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에 두 배씩 성능을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35에서 64가 1년 만에 가능하냐, 이게 2에 30승이면 거의 뭐 몇억 배 차이거든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봤어요, 직접. 그랬더니 이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이 2025년용 양자 컴퓨터는 아예 따로 병렬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 양자 컴퓨터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아, 여러 가지. 제가 가서 본 것만 해도 차세대 모델 한 3개 정도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리고 요거는 이미 개발한 지 몇 년이 됐다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기 때문에 음,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음. 그러면 64AQ 네네. 정도가 나와도 성능이 네. 대단한 건가요? 요 수준이 되면 이제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로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진짜 양자우위라고 해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음, 그러면 저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실생활에서는 좀 어디에 이렇게 저희가 목격을 하고 좀 쓸 음,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챗GPT로 AI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차세대 챗GPT 버전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라고 해서 변수가 3조 개가 넘는다고 해요. 요거를 처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한데 이제 양자 컴퓨터로 하면은 그 자원이나 반복 횟수를 100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발전이나 이런 AI 쪽에 가장 먼저 쓰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렇게 뉴스 보니까 의료 쪽에서도 사용이 되나 봐요. 음, 그쵸. 여기에는 적혀 있진 않는데, 이 케미스트리라고 적혀 있는 게, 아. 일단 지금의 고정 컴퓨터로는 그 화학 반응을 볼 때 그 원자단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간단하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들의 부작용이 많고 뭐 기존의 약이 30% 인구한테만 효과가 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고 진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탈모약이나 암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잘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는 좀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2027년, 28년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뭐 희귀병이나 암 치료나 이런 것 등에 이제 쓰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음. 최근에 뭐 AI의 거장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AI도 엄청난 혁명인데 다음은 퀀텀이다. 라고 음. 얘기를 해서 이제 인류 문명의 한 단계 점핑하는 단계가 될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그 가을바람 월드님께서 직접 아이온큐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네네. 목격도 하시고 이런 자료들 설명도 들으셨는데 음, 진짜 이런 그 성장 로드맵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일단 그걸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로 뭐 양자 컴퓨터라는 게 겉만 보이지 실제로 양자가 뭐 움직이는 이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 하드웨어 자체를 봤지만 제가 좀 더 집중을 했던 거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양자 컴퓨터는 뭐 누구나 갖다 놓고 이게 양자 컴퓨터입니다라고 해도 사실 비전문가인 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좀 더 깊이 봤던 건 이 사람들이 진정성이 있냐, 실력이 있냐, 요거를 좀 지켜봤는데, 뭐 이분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각 분야의 최고들이시거든요. 그뭐 김정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노벨상 후보로도 떠오르고 계시고, 이제 필요제품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테크니컬 리더로는 거의 탑을 찍고 오신 분이고, 뭐 기술도 알면서 스타트업을 키워서 엑시트도 여러 번 하셨고 뭐 CFO 같은 경우도 이미 경제적 자유를 잃어서 은퇴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아이온큐 팀에 합류를 하게 됐고 이분도 이제 굉장히 뛰어난 미국의 벤처 캐피탈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근데 어. 이제 뭐 제가 관상매매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좋아하진 않으실 수 있는데 저는 관상을 어느 정도 보거든요, 이게. 사실 사람이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굉장히 겸손하시지만 각자 분야의 최고이고 또 제가 대화를 나눠볼 때 나는 이 회사에 올인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소한 사기는 치지 않겠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요 정도는 제가 좀 살펴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음. 실제로 그 관상 그 보시는 투자법이 효과가 있는지 아이온큐 치 네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요즘에. 예, 최근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네네. 재무적인 질문도 한번 드려 볼게요. 예, 앞서서 기술적인 예.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전 인터뷰에서 2024년 양자 컴퓨터 판매가 시작돼서 큰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시면서 그러면은 2025년 정도면은 흑자 음, 시점이 쪼금 이렇게 앞당겨질 수 있는 것인지 네네.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2020년에 세웠던 로드맵을 보면은 2025년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흑자 전환 시점입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러면 이때는 양자 컴퓨터 판매될 거를 몰랐으니까 이 흑자 전환 시점이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여쭤봤죠. 왜냐면 양자 컴퓨터 가격이 최소 1000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CFO 얘기는 일단 자기들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선무다. 그래서 요거를 뭐 함부로 바꾸지는 않을 거고 요 로드맵대로 가는 거를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흑자 전환 시점은 한 2026년 정도로 보는 게 좀 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양자 컴퓨터도 그 판매가 잘 되면은 시설 투자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안 그래도 그 얘기가 좀 나왔는데, 만약에 흑자 전환 시점이 미뤄지더라도, 그게 진짜 양자 컴퓨터가 너무 잘 팔려서 큰 공장을 지어야 돼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그건 오히려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유상증자를 해도 회사가 잘 돼서 하는 거면 이제 보통 호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야 될 거는 뭐 흑자 전환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제 얼마나 이 시장이 커지고 거기서 아이온큐 입지가 1등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앞서서 막 말씀해주신 대로 양자 컴퓨터 이렇게 세대가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고 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있으면 돈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음,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예, 부분 예. 괜찮게 보이셨나요? 일단 아이온큐가 굉장히 좋았던 게, 미국 증시가 최고점을 찍을 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비슷한 덩치의 양자 기업들을 보면은 한 현금성 투자 자산 합쳐서 한 100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건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거의 뭐 2, 3년이면 다 쓰는 돈인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기준으로 한 7천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해놨어요. 음, 그래서 요 정도 금액이면은 본인들이 뭐 본격적인 매출을 낼 때까지는 추가 금융 조달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5번째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어느 정도 안전마진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상증자만 없다고 해도 되게 좋은 소식 같은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업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이온큐가. 그래서 아이온큐가 요거를 이제 작년에 시애틀 근처에 있는 보셀이라는 작은 도시에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인 게, 필요제품의 사장님이 아마존 출신인데 아마존 본사가 이 근처에 있고요. 요즘 시애틀이 제2의 실리콘밸리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인건비도 싸고 주에서 걷어가는 그런 법인세 같은 것도 싸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들을 좀 고객으로 두려고 가까이 간 것 같고, 이제 제가 또 물어봤죠. 그러면은 처음 생산할 제품은 지금의 약간 상업화가 부족한 이 부족한 성능의 양자 컴퓨터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고 신제품이다 라고 해서, 신제품이라 함은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한 2024년에서 25년 사이에 어느 정도 슈퍼컴퓨터가 비등하거나 그 이상 성능을 가진 양자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미국 정부기관이 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면 이제 뭐 최근에도 바이든과 중국과의 관계도 좋지 않고 최신 기술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먼저 강점을 가져가고 나중에 뭐 우방국 정도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좀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25년에 슈퍼컴퓨터를 넘어선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일단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어, 그 바륨 기반의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온큐가 쓰고 있는 그 원자가 이테리움이라는 원자인데, 이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점이 생겨서 바륨이라는 원자로 바꿨는데, 얘는 좀 더 다루기가 쉽고 그 레이저로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바륨은 좀 더 쉬운 난이도의 레이저로도 어,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게 쉽다라고 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기존에 쓰던 것보다 좀 더 쉽고 좋은 소재로 옮기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게 2025년에 나올 64 알고리즘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에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을바람 월드님 기술적, 재무적, 사업적 관점에서 이렇게 네네.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한번 네. 총평 한번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데, 왜냐면 음, 올해 목표를 이미 7개월 당겨서 달성을 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트업이 살아남을 거냐 못 살아남을 거냐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덩치의 다른 기업들은 자금력이 부족해서 뭐 실적 발표하고 30% 40%씩 주가가 빠졌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발표가 장후에 나왔는데 그 다음 본장에서 한 10% 정도 빠졌는데, 저는 이게 페이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기술력도 잘 돼 있고 자금력도 빵빵한데 왜 빼지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빠지고 나서 15%, 9%, 12%, 1% 이렇게 올라서
6불에서 시작을 해서 네, 9불까지 올라갔으니까 30%가 더 올랐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양자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비슷한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선두 그룹이 나뉘는 단계로 갔다. 그리고 아이언큐가 그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페이크 있잖아요. 네네네. 페이크는 왜 준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 이게 한국인 비중이 상당히 커요. 아이언큐가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의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아닌데 아무래도 한국에 제일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슬슬 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 주식을. 근데 이 물량이 안 나오니까 아, 우리나라 단기 투자자들을 좀 꿰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려줬으니까 여기서 뺄 때 너네도 같이 빼라. 이런 의도로 보시면 거래량도 슬슬 늘어나거든요. 아, 근데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뭐 한국인들도 비중이 거의 한 1% 정도 줄었었고 아,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주가가 30% 올랐는데 한국인 비중은 그대로입니다. 그 음, 말은 한국인들이 팔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끼리 사고 팔면서 주식이 올라갔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되도록 이제 뭐 한국인 비중 큰 걸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기왕이면 아이언큐가 잘 돼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좀 부자가 되고 좀 성숙한 장기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5월 10일 날도 막 8%, 9% 오르고요. 네네네. 15일도 15% 오르고 17일도 막 12% 이렇게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네. 이럴 때 조금 파시나요? 아니면 그냥 보유해서 그냥 쭉 가시나요? 저는 일단 안 팔고 어, 이게 사실 아이언큐는 10%씩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수두룩하거든요. 아, 이게 아무래도 가볍고 유통되는 주식이 한 전체 수량의 10%도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저는 되도록 안 팔고 쭉 모아갈 생각입니다. 어, 저렇게 9%씩 빠지는 날도 하나도 안 파세요? 저는 이날 오히려 샀죠. 아, 이때 사실 제가 미국에 있어서 그 음, 테슬라 공장에 갔을 때 투어를 못하고 바깥에서 라이브를 했거든요. 근데 음, 그때 이제 같이 여행하시던 분들이 뭐 아이온큐 주식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가지고 제가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음, 이날 떨어지는 거 보고 안 사길 잘했다 했는데 저는 그때 매수를 하고 있었죠. 아, 음, 요거는 빠질 게 아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공부를 안 했던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면은 못 사지. 그래서 저는 사지 마세요 하고 저는 음. 이때도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가을바람 월드님은 아이온큐가 몇 배 될 주식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2025년에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35불이고, 음, 뭐 지금의 한 4배 정도 될 거고, 아, 2030년쯤에는 100불을 목표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와, 그럼 몇 배예요? 100불이면은 뭐 지금의 10배니까, 아, 거기 도달하게 되면 저는 뭐 한 20억 정도를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